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 예. 세월호 화물칸에 도대체 뭐가 실렸냐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제주 해군기지에 기지 건설 자재 철근을 대량 실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됐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다. 국정원이 사실 거기 뭔가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하이 셀비지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한국 잠수부들은 밤에 작업을 못 하도록 한답니다. 화물칸을 뚫어서 빼오는데 뭔가를 빼내는데 어허. 그거는 중국 잠수사들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세월호에 관한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거기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좋게 명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뭔가 좀 가리고 싶어 했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화물칸에 있는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다 빼고, 난 뒤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기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특조가 어쨌든 그 일기 네. 특조가 마무리가 됐는데 양 변호사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분단 국가인데다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척 첨예하잖아요.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이 세월호에서 혹시 그런 안보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참사가 나면 이러이러한 점을 해갖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밝혀야죠. 저는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예.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내는 거거든요. 유도라는 것보다 불러일으켜요, 자꾸만 정부가. 왜 이 세월호는 참사가 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정원에다 보고를 해야지? 왜 국정원 관리 선박이 되어야지?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는데 못 밝혀냈잖아요. 해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안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북한에서 뭘 쳐들어 오는 거 이걸 막는 게 안 보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점점 넓은 의미의 안보지 않습니까? 그럼 멀쩡한 배가 가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이제 탄핵 결정문에 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고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뭐냐면 그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빨리 관련 부처들을 조율을 해주고 결정을 해줘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상징성을 보일 때 국민들이 그렇죠. 거기에 위기 상황에서 믿고 안심하고 우리 생명을 안보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다른 제품 광고 하나 하셨으니까 저도 광고 하나 할게요. 예. 예전 명작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스티븐 스필버그 만든 그 거. 제작사예요? 아닙니다. 그 영화 보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예. 소대원 전체가 희생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국가가 너 하나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 국민 한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구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약간 아메리칸 국보인데. 하지만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자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고 맡길 수가 그게 안보를 이루는 길이죠. 그렇죠. 이진성, 김희수 두 분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밝힌 거죠. 17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그 얘기를 한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한 거죠. 국가는 무엇이냐, 지도자는 무엇이냐를 예. 그렇게 밝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찾는 건 아이들이 무슨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 그러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시작이 사실은 세월호였다고 예. 보는 거죠. 장 기자님, 근데 지금도 이게 재밌는 게요. 네. 해수부가 탄핵 인양 작업이 지지부진하자마자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급물살 탔어요. 네. 선고 5시간 만에 해수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식이에요. 기자들에게 인양 작업을 다시 시도한다고. 예, 맞아요. 탄핵 보느라고 시간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탄핵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수부의 태도가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12일 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제 조사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속 얘기 나오는 시점인데 바로 세월호 선체 인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보면 이제 큰 뉴스를 또 다른 뉴스로 덮는 이런 사건을 것에 사건으로 덮는 그렇죠. 나라.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도 그 세월호 오늘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성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면서 자신들이 기술까지 배워가면서 배까지 사가지고 그 선체 인양하는 과정을 전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뉴스를 뉴스로 덮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해수부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월호 7시간 뭐 했는지 아직도 안 밝히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럼 뭔가 했으니까요. 그럼 뭘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제가 해수부 출입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된 날. 된 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했다는 거죠. 이 어차피 그러면 조기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번 그 세월호 특조위 구성하고 할 때 그 해수부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때는 방해까지 하는 그런 그럼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월호 선체 인양 부분도 상당히 해방부죠, 해방부. 상당히 그런 이 지금 소극적인 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08년과 같은 또 꼴이 날 수 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작은 정부 한다면서 MB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수부를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도 이번에 잘하면 해양수산부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발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선체의 비밀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100만 번 양보해서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꼼수를 쓰고 그러한 잔머리를 굴려야 될 때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했죠. 저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양 변호사님 보면 해수부는 그렇게 이제 4월 초에 확실히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또 인양 추진단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겠어요? 1071일 넘도록. 그리고 이제 해수부에서는 오늘도 그랬어요. 시험 인양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을 하면 바로 본인양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세월호를 꺼내는데 가장 우려하는 무서운 게 지금 진도역이 그 바깥의 파도도 문제지만 조류가 가장 빠른 데잖아요. 제일 센 데죠. 제일 센 데지 않습니까? 그게 소족이라고 이제 썰물과 민물하고 겹쳐하는 게 그건 음력으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름꼴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19일 정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끝날 때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 정도의 시험량을 해가지고는 위에까지 끌어올리기도 조금 무리스러울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조류가 휩싸이는 때가 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보름을 결국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양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반잠수정으로 옮기는 것도 큰 일이고 거기서부터 이 큰 배를 팽목항이 아니죠. 목포까지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것도 한 5일은 걸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들어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수부에서 왜 자신도 없고 실제로는 가능성도 낮은 얘기들을 자꾸 안심이라도 시키듯이 마치 정말 당장 여태 일 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하는 것처럼 거예요. 하면 그 바람에 가족들은 그런 발표가 한 번 날 때마다 진짜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겠구나 싶어가 또 보름이 늦춰져요. 이게 확실한 걸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불신이 안 생기죠. 만약 그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부가 조직보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농간이라는 표현 써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용서받기 어려운 행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차 교수님 그 세월호 국가인데다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그 첨예하잖아요.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이 세월호에서 혹시 그런 안보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참사가 나면 이러이러한 점을 해갖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밝혀야죠. 저는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예.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내는 거거든요. 유도라는 것보다 불러일으켜요, 자꾸만 정부가. 이거 왜 이 세월호는 참사가 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정원에다 보고를 해야지? 왜 국정관리 선박이 되어야지?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는데 못 밝혀냈잖아요. 해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안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북한에서 뭘 쳐들어 오는 거 이걸 막는 게 안보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점점 넓은 의미의 안보지 않습니까? 그럼 멀쩡한 배가 가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이제 탄핵 결정문에 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고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뭐냐면 그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빨리 관련 부처들을 조율을 해주고 결정을 해줘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상징성을 보일 때 국민들이 그렇죠. 거기에 위기 상황에서 믿고 안심하고 우리 생명을 안보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다른 제품 광고 하나 하시니까 저도 광고 하나 할게요. 예. 예전 명작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스티븐 스필버그 만든 그 거. 제작사예요? 아닙니다. 그 영화 보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예. 소대원 전체가 희생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국가가 너 하나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 국민 한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구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약간 아메리칸 국보인데. 하지만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자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고 맡길 수가 그게 안보를 이루는 길이죠. 그렇죠. 이진성, 김희수 두 분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밝힌 거죠. 17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그 얘기를 한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한 거죠. 국가는 무엇이냐, 지도자는 무엇이냐를 예. 그렇게 밝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찾는 건 아이들이 무슨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 그러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시작이 사실은 세월호였다고 예. 보는 거죠. 장 기자님, 근데 지금도 이게 재밌는 게요. 네. 해수부가 탄핵 인양 작업이 지지부진하자마자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급물살 탔어요. 네. 선고 5시간 만에 해수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식이에요. 기자들에게 인양 작업을 다시 시도한다고. 예, 맞아요. 탄핵 보느라고 시간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탄핵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수부의 태도가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12일 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제 조사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속 얘기 나오는 시점인데 바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얘기가 나오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보면 이제 큰 뉴스를 또 다른 뉴스로 덮는 이런 사건을 것에 사건으로 덮는 그렇죠. 나라.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도 그 세월호 오늘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성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면서 네. 자신들이 기술까지 배워가면서 배까지 사가지고 그 선체 인양하는 과정을 전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뉴스를 덮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해수부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월호 7시간 뭐 했는지 아직도 안 밝히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럼 뭔가 했으니까요. 그럼 뭘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제가 해수부 출입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된 날. 된 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 예. 세월호 화물칸에 도대체 뭐가 실렸냐는 거죠. 사실 뭐 지금 그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제주 해군기지에 이 그 기지 그 건설 자재 철근을 대량 실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됐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다. 국정원이 사실 거기 뭔가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하이 셀비지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한국 잠수부들은 밤에 작업을 못 하도록 한답니다. 화물칸을 뚫어서 빼오는데 물건 뭔가를 빼내는데 어허. 그거는 중국 잠수사들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세월호에 관한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거기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좋게 명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뭔가 좀 가리고 싶어 했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화물칸에 있는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다 빼고, 난 뒤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기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특조가 어쨌든 그 일기 네. 특조가 마무리가 됐는데 양 변호사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했다는 거죠. 이 어차피 그러면 조기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번 그 세월호 특조위 구성하고 할 때 그 해수부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때는 방해까지 하는 그런 그럼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월호 선체 인양 부분에도 상당히 해방부죠, 해방부. 상당히 그런 이 지금 소극적인 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08년과 같은 또 꼴이 날 수 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작은 정부 한다면서 MB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수부를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서 정부도 이번에 잘하면 해양수산부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발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그 선체의 비밀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만에 하나 100만 번 양보해서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꼼수를 쓰고 그러한 잔머리를 굴려야 될 때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했죠. 저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양 변호사님 보면 해수부는 그렇게 이제 4월 초에 확실히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또 인양 추진단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겠어요? 1071기 넘도록. 그리고 이제 해수부에서는 오늘도 그랬어요. 시험 인양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을 하면 바로 본인양